제가 이 제품을 거의 5년을 쓰면서 중요한 날 전후로도 항상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팔자도 살짝 끌어올라가고 입꼬리 자체가 살짝 올라가는 웃성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초간단 운동인데 중안부가 짧아져요. 정말 여성을 훨씬 우아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안녕하세요, 방울이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이소리입니다. 제가 가을이 좀 오기 전에 올게요, 빨리 올게요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늦지 않게 오려고 진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요즘에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좀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9월 초거든요. 30도를 훌쩍 넘기는 하는데 바람 자체가 선선해졌어요. 이런 환절기가 딱 올 때 내가 좀 요즘 왜 이렇게 못생겨지는 것 같지? 이렇게 푸석하지? 사람이 되게 은근하게 못생겨지는 이런 느낌을 저는 환절기 지날 때 완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갑자기 충동적으로 큰 돈을 써요. 막 피부과 가가지고 돈을 막 엄청 긁는다던가 헤어샵을 가서 갑자기 펌을 하거나 갑자기 머리를 자른다거나 충동적인 시기가 환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방울이 친구들 그런 낭비하지 말아라, 충동적으로 돈 쓰지 말아라 해서 집에서 뭔가 조금씩 할 수 있는, 은은하게 예뻐질 수 있는 제가 하는 팁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막 헤어샵 가거나 머리를 맨날 이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머리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축축 처지잖아요. 사람이 되게 안 예뻐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먼저 헤어를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소리님 뭐 헤어샵 가서 뭐 몇십만 원 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굳이 돈 쓸 필요 전혀 없거든요.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앞머리 안 내시는 분들도 진짜 이렇게 몇 가닥만 잡아서 시스루처럼 앞에 이런 엣지를 살짝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주거나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 안 예쁘잖아요. 얼굴을 살짝 가려줄 수 있는 엣지 있는 라인들을 잘라준다거나 머리를 다 넘겨서 1cm 정도 잡아서 내린 다음에 턱선에 딱 맞춰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이제 해주면 바람에 살랑살랑 날리면서 질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런 질감들이 정말 여성을 훨씬 우아하고 분위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와 엣지를 우리 방울이 친구들이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환절기 때 정말 안 예뻐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 자체가 빛을 잃어요. 피부 표현, 피부 결, 피부광을 관리하라고 해서 피부과에 가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뭐 끊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 지금 디바이스 추천 영상이 아마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일 거예요. 계속 유입이 되시고 엄청 질문도 많이 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 원래 이 디바이스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디바이스 광고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더 열심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거의 5년을 쓰면서 중요한 날 전후로도 항상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바로 닥터 이피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스킨 보톡스라든지 아니면 스킨 부스터 이런 건 비용도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통증이 일단 있고 다운타임이 길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시간도 일단 지금 없어서 또 못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할 필요성도 사실은 크게 못 느껴요. 왜? 이 제품을 쓰고 있어서. 진짜 집에서 단 10분만으로 스킨 부스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닥터 이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더블 펄스 일렉트로포레이션 그래서 EP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말로 좀 하자면 전기 천공법이라고 해서 피부에 이렇게 기가 닿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통로를 살짝 열어서 피부에 좀 유효 성분들이 쏙쏙쏙쏙 들어갈 수 있는 통증이 없는 니들 효과다라고 약간 봐주시면 됩니다. 손으로만 그냥 이렇게 화장품을 흡수를 시키면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사실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화장품을 가지고 닥터 이피를 가지고 흡수를 시켜준다 라고 하면 무려 화장품의 흡수율이 439%가 올라가요. 이 닥터 이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장품이든 다 페어링이 되는 제품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의 성분의
맞는 모드를 활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리면 이 닥터 이피에 이렇게 미백 모드가 있고요. 이렇게 탄력 모드가 있고, 이렇게 수분 모드가 있고, 재생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있는 미세 전류 모드는 중주파기 때문에 이런 근육중을 좀 자극시켜서 탄력을 좀 업시켜주고 윤곽을 정리해주는 용도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쓰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성분이 만약에 미백 성분이다, 그럼 미백에 맞춰서 쓰시는 거고, 히알루론산이다, 그럼 수분에 맞춰서 쓰시는 거고, 재생, 리페어에 관련된 거다, 그럼 재생 모드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닥터 이피 제품의 진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우리 화장품은 화장품마다 알맹이가 다 다르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피부에서 어떤 주파수로 때려줘야지 피부 속으로 침투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파수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2200Hz, 단백질 성분인 펩타이드는 1000Hz에 딱 맞아요. 그래야지 피부 속으로 잘 들어가져요. 근데 이 닥터 이피에 있는 거는 이 4가지 모드 안에서 1000부터 4000Hz까지 다 그 주파수가 나눠져 있어서 화장품을 침투시키기에 알맞는 주파수로 맞춰서 써줄 수 있는 게 킥입니다. 무려 한 30년 동안 그 피부과에서 원장님께서 하셨던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을 해서 만든 제품이니 정말 효과적인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요? 사용법도 정말 간단해요. 그냥 모드만 맞춘 채로 문질문질 해주시면 끝이고, 그리고 이 모드가 각각 10분마다 되어 있거든요. 수분 하나 하고, 저는 기미 앰플을 바르고 미백을 또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페어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윤곽 모드가 있으니까 이 하트전에다가 짱짱짱짱짱 이렇게 윤곽 관리, 볼륨 관리를 좀 해주면 딱 완벽한 홈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품이 상당히 가벼워요. 처음 닥터 이피를 써보시는 분들은 아침에도 한번 해보시고 저녁에도 한번 해보시고 집중 관리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할게요. 그 다음 이제 3번째, 바로 눈썹입니다, 여러분. 눈썹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내는 분들도 진짜 많을 수 있는데, 우리 머리 자라는 것만큼 눈썹도 진짜 빨리 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새에 이 눈썹 때문에 은근하게 못생겨졌을 확률이 높아요. 특히나 이 눈썹을 보실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하냐면, 저는 이 앞머리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뭔가 좀 촌스럽고 사람이 좀 이렇게 안 예뻐 보이는데? 라고 할 때 잘 보면 눈썹의 앞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약간 맛날 것 같아. 그럴 때 여기 좀 많이 다듬어 주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를 상당히 좀 연하고 여리여리하게 화장을 해주고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사람이 되게 조화롭고 청순하고 예뻐 보이는데 한 몫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관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고, 눈썹 관리할 때 눈썹 모양에 대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제가 눈썹 모양 고민 안 되게 딱 하나 팁을 아주 간단하게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펜슬 하나만 딱 준비를 하세요. 이 앞머리랑 코끝을 대서 그 부분부터 눈썹을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눈에서 눈동자 있죠? 이 눈동자 바깥 부분으로 라인을 빼요. 이 부분이, 이 끝부분, 나의 눈썹 산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눈썹의 끝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라고 하잖아요. 이 눈끝, 여기를 이어요. 그러면 이 끝이 이제 눈썹의 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부분, 산부분, 앞부분을 딱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나의 눈썹 라인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은은하게 앞머리 부분을 살짝 힘을 좀 덜 줘보세요. 그럼 훨씬 더 뭔가 분위기 있게 사람이 좀 살아나는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너무 당연해서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이어트 나 못생겨졌어 하면 일단 살짝 살을 빼봐야 돼. 너무 공감됐던 게 정혜인 씨가 나는 햄버거 먹고 살찌면 그냥 햄버거 되는 거야. 뭘 먹고 살찌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이어트, 살을 이렇게 빼세요, 약간 이런 것보다는 예뻐지는 음식으로 살을 빼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양배추랑 브로콜리 그리고 토마토예요.
제가 정말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합을 엄청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 인스타 보시면 저는 3년 반 동안 맨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특히나 살 뺄 때 그냥 쫄쫄 굶으면 사람이 해골이 되고 너무 안 예뻐져서 촌스럽고 어딘가 허기져 보이고 힘들어 보이게 살이 빠지거든요. 예쁘게 살이 빠지려면 진짜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살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채소를 먹을 때 요만큼 먹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과자 먹게 되고 빵을 먹게 돼요. 그럼 이제 빵처럼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채소를 이만큼 드세요. 많이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렇게 포만감이 있어야 보상심리가 안 생기더라고요. 굶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채소를 먹되 충분하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단백질을 곁들여주면 좋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현미 이런 것들로 먹어줘야 한다. 이러면은 좀 사람이 피부도 예쁘게, 그리고 생기가 돌게, 그렇게 다이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딱 한 일주일 정도만 빵 끊고 밀가루 끊고 한번 이런 예뻐지는 음식으로 나를 좀 가꿔보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초간단 운동인데, 제가 과거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면서도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거라 다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나 요즘 이렇게 못생겨진 것 같지? 할 때 하는 거예요. 카드 물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왜 이렇게 못생겨 보이나 하고 보면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많아져. 엄청 막 그냥 울상이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어. 그러면 사람이 진짜 못생겨져요. 내 얼굴이 그런 근육으로 굳어가니까. 근데 누군가가 사랑을 하고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 자체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진짜 내가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이런 분위기, 첫인상 이런 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이 웃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팁입니다. 카드를 하나 준비를 하시고요. 일단 알코올 수압으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무는 건데 이 끝에까지 송곳니까지 물어줘야 돼요. 양 입꼬리가 닿잖아요. 카드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리프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한 5분 정도 해주거든요. 3분에서 5분. 여기가 엄청 뻐근해져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잃고 싶지 않아 하는 하트존이잖아요. 여기가 예쁘게 있어야지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이고 어려 보이거든요. 이 카드 물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앞광대 부분에 리프팅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팔자도 살짝 끌어올라가고 입꼬리 자체가 살짝 올라가는 웃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인상 자체가 나 너무 인상 쓰고 살았어 라고 하면 무조건 TV 보면서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중안부가 짧아져요. 저도 이것저것 해보는 거 좋아해서 다 해봤지만 카드 물기만 한 게 없었습니다. 이 카드 물기를 꼭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에 넣어봤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정도 제가 환절기 때 혹은 내가 조금 은근 못생겨졌을 때 좀 관리를 하는 살짝의 이런 팁들을 좀 공유를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을까요? 좀 유익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유튜브를 조금 준비를 하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면은 다시 유튜브에 돌아와서 방울이 친구들한테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물론 영상을 안 올린다는 건 아닙니다. 소소하게 올릴 건데 그래도 조금 정기적인 업로드가 당분간은 없어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 주시고 하는 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오셔가지고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거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